현실적으로 많이 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생활비가 과거에는 가계부를 쓰면 콩나물이 얼마? 배추가 얼마? 뭐 이랬는데 사실 그런 거는 별로 크게 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 식생활 세끼를 기준으로 할 때 크게 뭐 비싼 생선 안 먹으면 되는 거고 줄여봤자 별로 줄여지지가 않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같은 거, 영상 같은 것도 많이 보고 휴대폰으로 많은 작업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무제한 데이터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줄여보자 해서 가장 최소한으로 또 통신비도 줄였어요. 줄였더니 요즘에 자꾸 와이파이 있는 데를 막 슬금슬금 찾게 되고 어느 날 카톡이 오는 것도 송신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편하다 보니까 뭐 와이파이 있는 데를 찾아간다 할지 이렇게 줄이게 되고요. 계속 줄이다 보면 어느 정도 줄이기는 되겠지만 최소한의 생활비는 요즘에 휴대폰 사용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사람들 만나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 안 낼 수 없는 거고 또 사람들이 대화를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는 사치가 아니고 그 공간을 쓰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카페 가서 글 쓰는 것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큰 거는 많이 줄이게 되죠. 가전제품을 안 바꾼다 할지. 그래서 아직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저는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서울 근교의 아파트로 작은 아파트로 옮겨서 하는 게 관리비도 줄이고 많은 게 줄여지죠. 그런데 이 서울에서의 아직 그 했던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줄이는 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러는데 결국은 지금 많이 알아보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줄이는 게 주거비, 관리비 이런 거 줄이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경조사입니다. 지금은 봄입니다. 봄이어서 오랜만에 연락 오는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정말 기뻐요. 연락이 오니까. 그리고 또 제가 또 받았던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경조사비가 굉장히 크게 와닿다는 거는 굉장히 기쁘긴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커피값도 줄이고 막 그러는 거는 반찬값을 줄이고 이런 거는 아껴봤자 뭐 커피값을 예를 들면 안 마시면 되지 그러면 뭐 커피가 카누 커피가 10개 드는 게 얼마인 줄 아세요? 편의점 가면 4,500원이에요. 그런데 그거하고 저는 텀블러하고 가서 정수기 데서 거기서 커피를 마시거든요. 4,500원 갖고 일주일 열흘 써요. 그러면 만약에 스타벅스를 갔다 그러면 뭐 45,000원 정도 들겠죠. 그래서 2, 3만 원 내가 정말 아꼈다라고 룰루랄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카톡이 와요. 그러면 적어도 요즘 5만 원짜리 별로 없으니까 5만 원, 10만 원 하잖아요. 기껏 1, 2만 원 아껴봤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사람 사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경조사비 지출을 하고요. 대신 하나는 정했어요. 이제 제 경조사는 저는 알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동안에 이제 품앗이라고 하니까 그동안에 제가 친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받았던 이런 부분은 같이 품앗이 입장에서 하지만 또 친했던 친구들은 뭐 제가 죽을 때까지라도 기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기 때문에 하지만 그 외에 형식적인 경조사는 저는 적어도 제 거는 이제는 알리지 않는 게 좀 경조사비의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유튜브 정말들 많이 보시고 제 동기들도 아니면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유튜브 봤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정말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게 그분한테는
정말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화가 나는 말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처음에 3년 전에 여기에 나왔을 때는 유튜브에 나오는 게 처음이니까 저는 호기심이 많고 연예인처럼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제가 하고 싶은데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 거라고 이렇게 신나게 막 얘기를 했어요. 계획이니까요. 그리고 자신도 있었고 또 준비도 하고 있었고. 근데 제가 오늘은 여기 나올 때는 괜히 가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되지?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놓고 이겁니다. 이렇게 사니까 진짜 신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딱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이 그분하고 맞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급 일자리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동안에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한 100개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수십 개를 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입사원서를 썼느냐? 아니요. 저는 조직에 이제 얽매여 있는 게 너무 싫어요. 자유스럽게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렇다고 일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직으로 이런 일을 보다는 강사나 시급이나 뭐 일주일에 2, 3일 일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고요. 내가 그 전에 어떤 경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요. 경쟁률이 그게 어마어마 세고 또 내가 어떤 새로운 거를 배우려고 해도 어떤 사람이길래 이걸 배우고 싶고 당신은 정말 이 내가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아니 내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교육받는 것도 이렇게 힘든가? 아니면은 내가 시급 일자리 받는 것도 이렇게 힘든가? 굉장히 힘들어서 어떤 때는 쓰기가 싫어요. 그런데 좋은 건 하나 있었어요. 쓰고 나잖아요. 뭔가 설레요. 쓰는 동안에 저를 정리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경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를 한번 돌아보게 돼요. 돌아보면서 맞아, 나 옛날 이런 거 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잘할 수 있으니까 저 뽑아주세요. 이렇게 쓰게 됐고요. 그리고 쓰고 나서는 며칠 동안 로또 사는 것처럼 가슴 콩닥콩닥 하고요. 계속 문자를 봐요. 그런데 어떤 때는 있잖아요. 안타깝지만 귀하께서는 막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탈락했다는 거. 그때는 하루가 굉장히 속상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합격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뭐 된 것처럼 뛸 듯이 기쁘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설렘이 있고 누군가 나를 찾고 내가 뭔가를 기다리고 이런 설렘이 있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나게 와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런 게 저는 신났어요. 굉장히 신나고 갔는데 한 4만 원 정도를 받고 하루 종일 걸렸어요. 제가 파주까지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합정까지 가려면 제가 집에서 지하철을 1시간 이상 타야 되고 합정역에서 파주까지 빨간 버스를 또 1시간 타야 되는데 아침에 5시 반, 6시 일어나서 집에 오니까 7시, 8시고 뭐 제가 손에 쥐은 건 4만 원 정도 했는데 너무 행복하고 신나고 그때 4만 원을 딸 때는 제가 4만 원을 써도 너무 제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젊은 선생님들과 새로운 세계를 얘기하고 근데 제가 저대로랑만 얘기한다면 또 이러한 설렘이나 이런 기쁨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하면서 굉장히 신나하잖아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저처럼 이렇게 신나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지금. 앞으로도 이렇게 저는 재밌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